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미스터 질문왕 로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 꾸준하게 질문을 주시는 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의 주제가 꽤나 진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최대한 가볍게 듣지 마시고 진지한 답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히키코모리 문제는 개인 문제로만 탓하기는 무리인가요? 라고 저에게 질문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히키코모리가 뭔지는 아시죠? 저 일본말이죠, 일본말. 사실 우리는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보다는 네, 뭐가 더 익숙합니까? 운둔용 외톨이. 네, 이 단어가 더 익숙하죠. 아무래도 저 말이 일본말이고 이 말은 한글말이다 보니까 사실 그 언론 매체에서도 히키코모리라는 단어보다는 운둔용 외톨이를 더 많이 씁니다. 예, 운둔용 외톨이.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예, 같은 말인데 이제 이운이 아니라 은이네요. 금운동할 때. 자, 같은 말인데 이제 나라에서 부르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키코모리가 단어가 이렇게 되네. 한번 단어 뜻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히키코모리가. 요거 단어 뜻을 먼저 알고 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저도 이런 일본어는 처음 보네. 예. 자, 이게 뭐냐 하면 틀어박히다는 뜻이에요. 예, 이 단어의 뜻이 틀어박히다는 뜻이야. 말 그대로 이제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사회적인 활동과 어떤 인간적인 만남을 전혀 가지지 않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반년 이상 집에 틀어박혀 사회와의 접촉을 극단적으로 깊이. 보통 니트족을 이렇게 히키코모리를 같이 엮는데 이게 좀 무리가 있는 게 니트족들은 일을 안 한다, 일과 뭐 공부나 훈련을 안 한다는 거지. 밖에 잘 놀아다니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거든요. 근데 히키코모리 분들은 그냥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과 외부적인 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반년 이상, 반년 6개월 아닙니까? 네. 그런데 붕어 형님 퇴사 고민 사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유 재민이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감사합니다. 예,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건 뭐 모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 히키코모리라는 단어의 뜻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 안 나가는 거죠. 장기간 동안. 네, 쉽게 얘기해서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면서 네,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 히키코모리라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한국 사회에 지금 히키코모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 이미 히키코모리가 많아요. 운둔용 외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히키코모리라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은둔용 외톨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뭐 히키코모리라 말하든 운둔용 외톨이라 말하든 둘 다 똑같아 사실. 일본 말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일본 말 하는 것도 싫어하니까. 네, 많습니다. 특히 메로나 사이로 이 언택트 사이로 진입하면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집안에서 최소한의 활동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밖에 나가기 겁나지 않습니까? 뭐 확진자 나올까봐 혹시나 나한테 바이러스 옮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혹시나 확신 판정되면 이제 자가격리 해야 되니까. 자가격리하면 거의 운동형 외톨이 생활하는 거죠, 사실. 어,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되고 혼자서 방 안에서 나오면 안 되고. 자가격리 보통 2주 정도 하지 않습니까? 2주 동안 거의 히키코모리랑 거의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 얘기를 뭔가 히키코모리라고 하면 아, 저 사람 사회 부적응자다. 어, 저 사람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사회 부적응자라서 그렇다. 아니 저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더 안 나오는 거야. 저렇게 히키코모리라고 생각되는 사람 더 안 나오게 돼. 그래서 제가 물론 우리 로로로님한테 이 썰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그 전에 제가 히키코모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많은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보면 일본 사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어떠냐 하면 일단 개인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히키코모리를 개인의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네.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네. 누구든지 어떤 계기로 네. 운운의 삶을 갈 수 있어요. 장기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뭐 취업이 안 돼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나라에 히키코모리가 된 사람들 내가 알아봤어요. 아니에요. 히키코모리가 게을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게으르기만 하기 때문에. 게으르고 의지가 원래부터 약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사회성이 약하고 남 밑에서 일하는 거 싫어하고 집안에 있는 게 좋고 이런 사람들도 히키코모리의 개인 케이스가 있는데 한국 사회는 한국 사회에서 어떤 본 히키코모리의 본을 보면 저 사람이 처음부터 진짜 일하는 거 싫어하고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기로 어떤 안 좋은 경험을 하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나도 모르게 혼자 있는 게 좋고 누구랑 같이 있는 게 싫고 네. 이렇게 있으니까 나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3개월, 6개월, 1년 지면서 히키코모리 삶에 접어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히키코모리 기준으로 보면 일단 그거예요. 사람에 대한 배신과 상처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같이 어떤 정에 예민하고 의리의 어떤 그런 의리나 우정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깊게 연관돼 있고 그걸 깊이 빠져드는 사람들은 이 배신과 상처를 좀 세게 당하면 물론 이겨내는 사람도 있지만 못 이겨내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제가 유튜브 보니까 어떤 분 히키코모리 되신 분이 있는데 10년 만에 히키코모리 됐다가 나오신 분이 있어. 10년 동안. 10년 동안 히키코모리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 계기로 나오신 분이 있는데 음, 그거 보니까 좀 어떤 생각 드냐 하면 누구든지 저렇게 들어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일을 아는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 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일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랑 자기 친구랑 이제
눈이 낮아버린 거죠. 바람을 핀 거죠. 근데 그게 자기 여자친구 사랑하고 그 친구도 정말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 두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한 번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 배신을 당하면 힘들어도 뭔가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그 사람 믿고 좋아했는데 그게 배신으로 들어오잖아. 그러면 데미지가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이 큰 나머지 그냥 세상도 싫고 사람도 싫고 다 싫다 해가지고 어떻게 혼자 있는 게 좋고 혼자인 시간이 익숙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끼꼬부리 삶을 즐긴 사람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후천적으로 들어온 사람들 원래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어떤 상처로 인해서 사회도 싫고 사람도 싫고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특히 사람한테 대의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까 우리 찌찌리공님 저분도 좀 그렇고 제 방송에서도 이제 나오는 이야기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적으로 믿어. 난 사람 안 믿거든요. 안 믿는데 보통의 사람들 믿어요. 근데 그 믿음에 배신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어떤 정도가 너무 깊어버리면 배신을 했을 때 그 데미지가 너무 큰 나머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고 거기에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저앉아 가지고 의지가 꺾여버리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냥 목적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오늘 자고 눈을 떴는데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밖에 나오고 싶지도 않고 일하고 싶지도 않고 도전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그러면 이제 히키코모리의 삶을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후천적인 히키코모리 넘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 원래 열심히 살았고 원래 좀 진취적이었고 남들보다 부지런했고 이런 사람도 어떤 상처나 계기를 해서 누구나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히키코모리라고 하면 개인의 굉장히 심각한 어떤 하자가 있고 그냥 개인이 모자르기 때문에 너가 문제야. 너가 못나서 그래. 왜 자꾸 사회 탓을 하려고 그래. 남들 다 열심히 사는데. 이런 식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히키코모리의 삶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밖으로 나오기 힘들죠, 사실. 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취업의 실패와 경력 단절. 그렇죠. 요것도 있다 봅니다. 지금 보면 히키코모리 분들 중에서도 취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 근데 여기 보면 히키코모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히키코모리 내가 봐도 히키코모리 맞아. 히키코모리인데 어떤 분이냐 하면 자격증 무지하게 많이 따는데 정작 취업은 안 해요. 집에서 자격증 무지하게 많이 따. 책은 많이 있지만 정작 밖으로 나오진 않아요. 이게 내가 물어봤어. 예전에 고민사항이 있었거든요. 아니 다 먹고 살려고 자격증 따는 거 아니냐고. 누가 자격증 좋아서 하냐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격증 따는 이유가 취업에서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딴들보다 요만큼 장점이 있습니다 하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따면 내가 열심히 살았다. 내가 능력 있다는 거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스펙 공화국이 되는 거고. 자격증을 많이 따서 기사만 4개 있었어요. 기사만 4개. 산업기사 한 5개인가? 자격증 한 토탈 한 13개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졸업하고 3년 동안 경력이 아무것도 없어. 사람 만나는 것도 없고 없는 거야. 그 왜 그렇게 돼? 왜 막상 일을 안 하냐고 하니까 그냥 일하는 그 뭔가 이렇게 사람한테 나서는 게 무섭대요. 자격증 할 때는 자격증 공부는 그냥 혼자 하면 되잖아. 얼굴 대면하고 할 게 없잖아요. 편한데 일하는 건 누구랑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무섭기도 하고. 네, 그런 분들도 있어. 그리고 요즘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요즘에 보면 취업 준비생을 해가지고 취업을 장기간 동안 준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물론 눈을 낮춰가지고 중소기업이나 몸을 하는 일을 하면 취업 준비를 그렇게 길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근데 지금 스펙도 많아지고 하면서 좀 좋은 데 들어가고 싶잖아. 다들 이제 대기업이나 좀 돈 많이 주고 알아주는 기업이 들어가고 싶은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잖아. 뭐 요즘에 취업 준비 1년은 기본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나이가 젊고 기회가 많으면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데, 나이가 많이 차버리고 계속 실패하면 어떻게 되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자신감, 자존감이 다 떨어져. 아, 나는 쓸모없구나.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나보다 대단한 사람이 너무 많구나. 이렇게까지 준비했는데 나는 대한민국에서 어디 써달라고 불러주는 데가 아무도 없구나. 아니, 이렇게까지 준비했어도 이 정도인데 내가 뭐하러 그렇게 여태까지 그 자격증 따려고 막 바리바리 공부하고 면접 준비하고 거울 보면 연습하고 왜 그랬을까? 어차피 안 될 건데 왜 준비할까?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 어차피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이 젊고 괜찮은 애들 많은데 나 같은 사람 써줄까? 자꾸 움츠려 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생길 거야, 아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회 첫 단추를 깨기도 굉장히 힘들고,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게 되었을 때 다시 재취업을 하는 것도 상당히 길어졌어요. 확실히 옛날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한 불과 7, 8년 전만 하더라도 그만두고 다시 직장 구하는 것 자체의 두려움은 없었어요. 첫 직장이 일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던 거지.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뭐 이직을 한다거나 뭐 다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게까지 있지 않았어. 뭐 한두 달 일하다가 좀 지겨워지면 그때 가서 다시 일하지.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두 달이 아니라 잠깐 일 그만두고 1년, 2년 공백기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석진이 다 아실 거야, 이거는. 지금 보면 직장을 그만두고 바로 이직한다거나 한 두세 달 인터뷰로 이직하는 것도 굉장히 빨리 가는 거야. 빨리 가는 거예요. 6개월, 1년, 아니면 한 번 직장 그만두고 나서 아예 영영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취업에 대한 인터벌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물론 정말 부지런하고 정말 적극적이신 분들은 바로 재취업이 하고 하겠지만, 뭔가 이제 취업이 번번이 잦아졌다거나 직장에 들어갔을 때도 사람한테 조금 많이들 가스라이팅 당하잖아.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이 멘탈이 약하잖아요. 멘탈이 약한데 요즘에 회사에 직장인 가스라이팅 많잖아. 상사분들이 막 이렇게 조종하고 괴롭히면서 뭐 정상적인 생각이나 사고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종한다거나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 보통 저렇게 히키코모리 되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 취업을 실패한 것도 있지만, 자, 취업하고 나서 직장 상사에게 이제 가스라이팅, 네, 가스라이팅의 어떤 휴증이죠. 네, 이런 것 때문에 히키코모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에 분명히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의 직장이 가스라이팅 유명하잖아요. 저는 다 있다고 보거든. 그런 분도 있어요. 공무원 들어가고 힘들게 공부해서 공무원 들어갔는데 직장상의 가스라이팅과 어떤 조직 괴롭힘과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너무 이해다 못해가지고 의원면직하고 나왔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워낙에 사람들 그 민원인도 두렵고 상사도 두렵고 다 두렵고, 그냥 인간이라고 하면 인간 군상 자체가 싫은 거야. 그래서 못 나오고 히키코모리가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가스라이팅이 이렇게 사람을 조종하고 괴롭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 용어가 나오기까지 얼마 안 됐잖아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쓰는 것도 한 2, 3년밖에 안 됐어. 그 전까지는 그냥 사람들이 직장에서 원래 직장은 다 그런 것 같다. 원래 회사에서는 뭐 딱히 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직장 가보면 왜 자기가 이제 구걸어 살만하면서 밑에 직원들 괴롭히고 의지마저 꺾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간에. 근데 이런 걸 뭔가 제대로 겪고 자기가 멘탈이 뭔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냥 일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거기서 뭔가 세게 되어버리면.
뭐 가스라이팅이 뭐 이제 괴롭힘, 뭐 폭행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 성추행 같은 거 아직 사회를 제대로 경험도 안 해봤는데 그런 거 겪게 되잖아. 그러면 일하는 게 얼마나 두렵게 남자 얼굴 보기도 싫겠지 사실. 그래서 이거를 개인의 탓, 그러니까 개인의 탓이 아예 없다는 거 아니에요. 히키코모리부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진들한테 탓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자신들 탓이 아예 없다. 무조건 사회 탓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알고 있어. 근데 문제는 사회 자체가 너무 개인의 문제라고 본다는 거야. 개인의 문제,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개인의 문제 있어요. 있는데 사회 탓도 크고 점점 가면 갈수록 개인의 문제보다 사회 탓이 더 크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사회는 그냥 의지박약, 끈기 부족, 노력이 부족. 네 성격이 문제. 자꾸 개인의 탓으로만 인정하지 사회가 문제라고는 자꾸 꺼내지 않잖아요.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 사회 굉장히 문제야. 굉장히 문제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게 정상적인 사람도 회사에 들어가면 사이코가 돼서 나와. 그렇지 않나요?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착하고 좋았던 사람들도 회사에 들어가서 직급을 달고 목표가 생기고 짬이 쌓이면서 괴물이 되어갑니다. 좋은 상사가 되는 게 뭐야.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좋은 상사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 나 우리나라 사회 문화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까라면 까라는 식. 개인의 의견 무시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맞춰줘야 되고. 회사 일적으로 외적으로 막 부려먹고 괴롭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해서 누가 피해를 입고 하면 회사는 책임 안 지잖아. 회사는 절대 책임 안 지지 않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 보면 뭐 지금 괴롭힘 방지법이 뭐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실 생각해봐. 괴롭힘 방지법? 말이지와 괴롭힘 방지법이 괴롭힘 방치법 아니에요? 방치법? 이 법이 굉장히 모순이 많아요, 여러분. 괴롭힘 방지법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웃긴 게 괴롭힘 방지법을 제대로 하려면 외부에서 신고가 들어야 돼. 외부에 신고해야 되는데 웃긴 게 법에서 어떻게 하냐면 사업자한테 신고하라고 나와 있어. 사업자. 회사에 신고해야 돼. 그럼 회사가 제대로 해줄까? 자기 식구들이 있대. 파는 안으로 굽는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단추부터 이건 법이 잘못된 거야. 회사가 못 믿었는데 어떻게 회사에 신고를 해? 안 그래요? 회사 입장에서 그러면 회사에 오래 공로한 사람을 챙겨줄까? 아니면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챙겨줄까? 그래서 이런 회사 다녀본 사람 알잖아요. 짬 있는 사람 챙겨주겠지. 어차피 짬 없는 사람 나가면 그만이고 새로 뽑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리고 설령 이제 괴롭힘 방지법이 있어가 신고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처벌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괜히 신고했다가 이제 누군지 다 밝혀져가지고 괴롭기만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일이 뭐 대한민국에서 어제 오는 일입니까?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직장에 이제 처음 들어온 사람들, 신입사원들은 항상 약자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군말 없이 해야 되고. 내가 봤을 땐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 이 대한민국 조직 사회가 아, 굉장한 문제가 있는데 나는 이 어떤 그런 히키코모리의 책임의 가장 큰 게 이 대한민국 조직 사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사회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죠. 책임을 안 지죠. 사회에서는. 그 영화 중에 그런 영화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나 모르겠는데 인기 많은 영화는 독립 영화인데 제목이 젊은이의 양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젊은이의 양지. 히키코모리랑 다른 내용인데 그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콜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시청까지 엄청 쫄 거 아니에요. 콜센터면. 그래서
이제 한 19살, 이제 20살, 19살 이제 취업반 나온 친구한테 뭐돈 받아오라고 이러고 시키는 거야. 미수금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래가지고 못 버티고 나가면 그 애가 못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그렇게 못 버티고 나간 사람, 저 사람이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이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지들 환경 바꿀 생각 안 하고.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잖아. 그 누가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잖아. 공무원도 뭐 힘들어가지고 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그 조직이 책임져주는 거 봤습니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만 억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입니까? 그래서 난 우리나라 조직사회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보다 조직이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난 대한민국이 굉장히 병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한 병폐가. 조직에 들어오지 못하고 나고 되면 무조건 무조건 이제 나고자 부적응자, 비정상인 사람, 개인한테 결함이 있다. 이런 식으로 덮어 씌우지 마시고 프레임 씌우지 마시고 사회를 어떻게 조금씩 좀 바꿔보려고 시도를 해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대한민국이 굴러간다고 생각합니까? 언젠가는 이게 본물 터지시 나올 거예요. 분명히. 저는 분명히 이게 나중에는 큰 문제가 작용할 겁니다.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히키코모리 문제는 개인 문제보다는 사회 문제가 크다. 그렇다고 개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사회적인 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배신과 이 불경기로 인한 취업 실패와 경력 단절, 그리고 직장을 다니더라도 이 가스라이팅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앞으로 히키코모리가 될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좀 이런 사람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돌볼 필요가 있다. 자꾸 개인의 탓을 보지 마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